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미 하원 중진 의원들은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며 거듭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의 셈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협상 전망은 어두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첫 소식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28일 VOA에 북한이 미국의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 몇 달간 북한 정권은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갖고 싶다고 했을 뿐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는 물론 개발 역량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f they give up a few nuclear weapons and they can easily rebuild them, that's giving up nothing. It has to be to a point ultimately where they would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 and would give up the ability to build new ones. 하원 프리덤 코커스 의장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크 메도우스 의원도 미국의 셈법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의사가 있었다면 하노이 정상회담을 합의 없이 나오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취소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입장에 대한 이해 근거의 협상할 의사가 없다면 생산적 논의는 없을 것이고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기회의 창이 닫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ut I do believe that the window is closing on an opportunity to get a good deal with the American people on behalf of Kim Jong-un and his people. 메도우스 의원은 그러면서 기회의 창이 닫히는 것은 미국보다 북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연말 시한 압박은 입지가 약해진 김정은 위원장의 심리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He sees that the world is ignoring North Korea at this point in time, and he wants to reassert himself. It's a bit of a hollow comment, given the weak positioning. 코노웨이 의원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미국이 받아들이는 것이 북한이 생각하는 대화의 진전이라면 미국은 북한과 협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의 대북 실무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될 예정이라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28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비건 대표가 러시아 대사로 지명된 존 설리번 부장관의 후임으로 빠르면 이번 주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국무부 위인자인 부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대북 실무 협상 업무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대사와 부장관은 모두 상원 인준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며 설리번 부장관의 러시아 대사 인준청문회는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미북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EU 대변인은 29일 스톡홀름 협상 이후 다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는 외교적 절차만을 통해 가능하다며 실무협상 재개가 그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EU는 또 국제사회의 궁극적 목표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VID는 북한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유권자의 79%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우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과 시장조사 전문기구인 해리스엑스가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과 22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46%는 북핵 프로그램을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고 33%는 다소 우려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 전혀 우려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유권자들은 가장 우려하는 외교 사안으로 84%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꼽았다고 힐은 설명했습니다. 안정세를 유지하던 북한의 달러화 대비 환율이 최근 급격한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재에 따른 외환 보유고 감소 징후라며 북한의 외환안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외교정책연구소 벤자민 카제프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28일 북한 전문 매체 삼팔로스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 등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에서도 안정세를 유지하던 북한의 환율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래 북한의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8,000에서 8,200원대의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변동폭이 급격히 커지면서 3월에는 최대 8,50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7월에는 7,800원대로 내려앉았고 지난달에는 다시 8,400원대로 급등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환율 불안정은 북한의 외환 보유고 사정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통상 환율이 불안정하면 중앙은행에서 외환 보유고를 사용해 자국 통화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목표 환율을 유지하지만 북한은 제대로 외환 보유액이 충분치 않아 환율 안정세 유지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대북 제재를 예상하고 2016년경 집중적으로 외환 보유액을 늘리기 위해 힘쓴 정황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And what he was estimating was that they were building up reserves of foreign currency in 2016 to give them a cushion to get through what was going to be a pretty difficult time when they started all that missile testing and all of that in 2017. 브라운 교수는 제재로 인한 외환 보유고 고갈이 북한 경제를 더욱 옥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 I think he's very skittish. I think he's nervous because all of his efforts to reduce the sanctions have not worked. And now he's probably coming to some kind of deadline. 뎁슨 전 고문은 다만 북한에선 니환화 거래가 훨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위환화 대비 환율이 안정적이고 대부분 거래가 중국 통화로 이루어지는 한 북한의 식량 상황이나 외환 보유액에 당장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세계적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는 북한과 연관된 영상도 적지 않은데요. 이 중 조회수 1000만을 넘긴 동영상이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어떤 모습에 관심을 보였는지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카메라에 포착된 가장 대담한 탈출이란 제목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2017년 당시 북한군인 오청성 씨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군사 분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유엔군 사령부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미 군사 전문 동영상 공유업체가 편집해 올린 건데 지금까지 약 1939만 명이 이 영상을 봤습니다. 미국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는 이처럼 북한, 노스코리아 관련 동영상이 수만여 건 게시돼 있고 이 중 1000만 조회수를 넘긴 동영상은 오 씨의 탈출 영상을 포함해 10개에 달합니다. 북한 내부를 보여주거나 북한 실체를 알려주는 해설 형식으로 북한의 공개되지 않은 모습을 담은 영상도 높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1732만 명이 시청한 이 영상은 평양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인 자카 파커 씨가 촬영한 건데 평양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는 북한 병사의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또 존 올리버라는 코미디언이 자신의 이름을 건 미국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북한 문제를 주제로 해설하는 영상, 또 북한과 남한의 모습을 비교한 유튜버의 영상도 각각 1,400만 번 이상의 높은 시청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소감을 남겼는데 특히 가장 많은 시청 횟수를 기록한 오 씨의 탈북 영상의 경우 2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습니다. 북한도 우리 민족끼리를 비롯한 일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대외 선전의 방법으로 유튜브를 활용했지만 상당수가 강제 폐쇄돼 지금은 조선의 오늘 등 일부 채널만이 남아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실무회담 제안을 거절하면서 문서 협의를 거듭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해법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한국의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북한 연구소 정영태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북한 당국은 해당 시설을 철거할 것이고 이미 북한 내부적으로 설계와 구조 등에 대한 구상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권 교수는 현재 한국 내에서 개별 관광 또는 3자 예치 방식의 에스크로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측이 50년 계약을 한 외국 자본을 내쫓을 경우 국제사회에 치명적인 불신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아산을 강제로 철수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남북 간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